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지하 도시의 전설, 지구 공동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세계 각지의 전설, 신화에는 모두 지하 세계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옥이라든가 지하 도시라든가 등등. 미국에 호피족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은 본인들의 조상은 지하 세계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지구가 속이 꽉 찬 구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속이 차 있다는 것은 사실 일종의 가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으로 제일 깊이 판 곳이 러시아에 있는데 그 깊이는 12km입니다. 지구의 반경은 약 6000km인데 그에 비하면 사실 이 구멍은 지구 반경의 1000분의 2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 밑에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속이 꽉 찼다는 것이 가설이라면 지구 공동설이라는 가설이 나오게 되죠. 지구가 사실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최초로 이 지구 공동설을 발표한 사람은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헨리 해성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그 해성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에드먼드 헨리입니다. 헨리는 1692년에 지구 공동설을 발표했습니다. 지구 공동설은 지구 중심에 태양 같은 발광하는 작은 천체가 하나 있고 사람들은 지구의 껍데기 부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구 껍데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지구의 껍데기 양쪽에 모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 껍데기의 두께는 약 1300km이고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 각 출입구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련에서 촬영한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얘기로는 이것이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뭔가가 안으로 계속 빨아들이는 것 같죠? 이거 사실 하늘 위에서 찍은 건데 이 촬영한 시대가 소련 시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촬영 기기나 장비들이 화질에서는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글 지도에서 이 구멍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구글 지도에서 이 구멍을 찾았는데요. 남극 상공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지금 여기 산 중간에 여기 표시한 부분을 보면은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지구 공동설은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기한 일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머드라는 동물은 현실에 존재했던 동물입니다. 코끼리의 조상이죠. 우리의 인상에 매머드는 몸에 긴 털이 뒤덮여 있고 아주 추운 곳에 살고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매머드의 화석은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매머드가 추운 곳에서 생활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시간 동안 연구하다 보니 우선 매머드는 코끼리의 조상이고 코끼리는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 살고 있으니 이 매머드도 열대 지역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토층에서 나온 매머드의 화석을 연구해보니 매머드 위에서 나온 식물의 화석은 모두 열대 지역의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다 보니 몇 가지 학설이 나타납니다. 첫째, 원래 지구 전체는 아주 더운 곳이었는데 즉 시베리아도 열대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구 전체의 기상이 갑자기 추워졌고 그래서 매머드는 모두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구를 알고 있는 것이 남북극 기준으로 세로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북극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 몇백만 년 전에는 시베리아 지역이 마침 적도 부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머드는 거기에 살고 있었고 후에 남북극이 돌아서 점점 추워지니 얼어 죽었던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머드는 원래 지하 세계에 사는 동물인데 어느 날 부수위로 남북극 출입구로 지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보니 엄청 춥네? 그래서 얼어 죽은 거죠. 그리고 지구 공동설은 또 한 가지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UFO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UFO는 우주에서 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구 공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UFO가 지하 세계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UFO가 진짜로 존재한다면은 우주에서 오는 것보다 지하 세계에서 왔다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지하세계의 문명은 우리보다 몇천 년을 앞서가기 때문에 UFO 같은 이런 기술이 벌써 연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하세계에 과학도 있고 세계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은 이 지하세계의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지구 표면에는 생존하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 지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성, 화성을 보면 표면에 우리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비어있네. 게다가 살기도 적합하네. 그래서 지하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영상에 언급한 아틀란티스, 하루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 아틀란티스 사람이 지하세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에 원래 12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개 지부가 사라진 거죠. 이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모두 과학자들의 추측, 아니 사람들의 상상이었죠, 그냥. 그런데 진짜 이 세계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해군의 소상이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지금 남극에 있는 미국 기지가 이분의 이름으로 명명한 겁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북극을 비행해서 지나간 분이고 소문에는 이분이 일루미나티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저는 여기 광명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946년 말부터 미국은 대대적으로 남극을 탐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이점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극비의 프로젝트였죠. 이 프로젝트에 미국의 총 4,700명이 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대의 항공모함에 수많은 순행함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남극을 탐사 나섰는데 이들의 총지휘관이 바로 리차드 버드였습니다. 한 번 비행 계획에서 리차드 버드 본인도 같이 참가하게 되었는데 비행기가 나가고 다시 대부분 비행기들은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리차드 버드의 비행기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던 거죠. 이 3시간 동안 리차드 버드는 어디 갔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리차드 버드의 일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순양함은 UFO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63명의 군사들이 희생했다고 합니다. 1947년 2월 19일 날, 이날에 리차드 버드는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안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로 들어갔죠. 안개를 지나보니 작은 산을 발견했고 그 산을 지나고 보니 드넓은 녹지가 나타난 거예요. 당시 리차드 버드는 너무 당황했죠. 지금 본인은 분명히 남극을 비행하고 있는데 남극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비행하게 됩니다. 비행 과정에서 밑에는 매머드 같은 동물들도 보이고 그렇게 한 30분을 비행했는데 앞에서 한 마을 같은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고 비행기 양측에는 UFO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통신기기에서 영어로 소장님, 우리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약 7분 후에 우리는 착륙하겠습니다. 라고 들려왔다고 합니다. 리차드 버드의 말에 따르면은 비행기는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착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착륙하고 거기에는 키가 크고 피부도 하얗고 금발의 한 남성이 리차드 버드와 비행기의 다른 한 기사를 모시고 아주 큰 건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전투기는 운전사와 또 각종 기계를 다루는 기사와 함께 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두 분을 모두 모셔간 거죠. 그 건물에 들어가니 집사 같은 분이 우리 보스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리차드 버드를 한 방으로 모시고 그 기사는 거기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 방에는 아주 긴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의 맞은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영어로 우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장님을 모신 것은 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하세계와 지상세계는 원래 아무런 관련이 없었었고 우리도 지상세계에 개입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세계에서 일본으로 2개의 원자탄을 투하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당신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원자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회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는 사람을 파견해서 지상세계 각 나라의 영도자들에게 우리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모두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리차드 버드님을 통해서 각 영도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더는 원자력을 통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이분은 리차드 버드를 다시 보내드렸죠. 리차드 버드의 말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은 리차드 버드를 비행기에 태우고 한 신비한 힘으로 그냥 비행기를 바로 고공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리차드 버드는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고 나와보니 남극이었고 네비아는 기지까지 27분 거리라고 다시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지에 도착해서 리차드 버드는 바로 이 일을 군 부대에 전달했는데 군 부대에서는 첫째는 믿지 않았고 둘째는 하찮게 여겼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주일 뒤에 UFO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은 바로 미국으로 퇴각했고 리차드 버드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미군의 통제를 받았고 미군은 이 일에 대해서 어디에도 발산하지 못하게 했죠. 이 일을 발산한 몇몇 사람은 바로 정신병원에 격리되었고 그래서 리차드 버드는 이 일을 어디에도 발산하지 않고 묵묵히 일기에 기록하게 되었죠. 사실 리차드 버드뿐만 아니라 그 푸석대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미군이 UFO의 공격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UFO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UFO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각 함선 사이를 다니며 공격했고 UFO는 날아다니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심지어 공격하는데도 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들도 전투기를 투입해 반격하려 했는데 이륙하기 전에 모두 격추되었고 UFO의 공격 방식도 탄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비슷한 공격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약 20분간 그렇게 공격을 하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구 공동설과 유관 증거입니다. 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위의 군사분들은 막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시점에서 이 지구 공동설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지구 공동설이 설립된다면은 지구 껍데기 부분의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류 인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지구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지진파는 지구의 표면에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지심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파의 전파 속도나 전파의 파형을 분석해서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분석이 가능한 거죠. 지진의 파형을 분석해보면 지구는 실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리차드 버드의 일기는 진짜 그냥 막 썼을 수도 있고 게다가 사진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지구가 실심이라는 것도 우리는 사진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구의 속이 비었을까요? 아님 꽉 차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